네, 이슈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고요. 금통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벤트 2개가 이번 달에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3월 금통위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교보증권 김형열 팀장과 함께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참 잘 가요. 어제도 뭐 상승 마감하면서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시장은 맨날 뭐 디커플링이니 지지부진하니 이런 단어 좀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난 3월 초까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네. 또 2000선 아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장세의 가장 큰 이유였었던 외국인 매도 그리고 어떤 환율적인 스트레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의 가치가 1,100원을 상회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엔화의 약세 정도가 다시금 강화되는 느낌이다라는 점입니다. 달러 대비 엔달러 환율이 96엔 선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이 다소 좀 지지부진해지게 만들게 되는 주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이 점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면은 오히려 원화 강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씩 줄어들므로써 1분기 실적 기대감을 조금씩은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결국 시장에 이렇게 경직되고 정체되다 보니까 다소 단기 재료를 보유한 어떤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 최근 장세의 주요한 특징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특징이자 우리 시장의 지금 어쩌면 강점과 약점, 불안함과 기대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효과가 이번에는 뭐 우리 같은 시장보다 오히려 선진국 증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신흥국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차별화되는 장세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우선은 이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 강도에 따라서 우선 투자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를 나타낸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는 통화 정책이 써질 때는 당연히 신흥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 네. 이미 이런 효과 등을 수년 동안 신흥국 증시 등이 경험을 해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 볼 수가 있고요. 또 과거에는 이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가치만 하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금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내지는 신흥국 투자로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예. 최근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선진국 증시로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모멘텀 측면으로까지 다소 좀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남으로써 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신흥국 증시도 선진국 증시의 흐름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방향과 어떤 유동성 정책에 대한 어떤 커플링 상황이 나타나줘야만 주식시장의 매력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느 때보다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의 그 결과가 더 주목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신흥국들에 대비해 선진국들이 잘 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실질적인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더 보다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양적 완화 효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선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고 이런 유동성 효과 측면만이 주식을 부양한다라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라고 해서 이 환경이 과거와 똑같다라 볼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14,000선
10선에 육박했었던 시기가 지난 2007년 10월입니다. 예. 당시의 수준을 지금 뛰어넘고는 있지만 당시의 경제 환경과 구성 종목들의 변화 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다우지수의 지난 한 10여 년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2007년 10월의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다, 과열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점이죠. 예.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이 다우지수가 지난 2007년 10월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다우 구성 종목들에 대한 시총 변화를 한번 점검해 보면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 수준은 5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시총의 변화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 소비재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성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죠. 네네. 홈데포라든지 디즈니, 맥도날드, 월마트 등과 같은 종목들은 지난 5년 동안 시가총액이 30%나 늘어났어요.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 기초 소비재들에 대한 강세의 배경은 선진국 경제가 정치된 기간 동안 신흥국 경제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에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하드웨어 관련주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알코아나 휴레패커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인텔 같은 주식들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해서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이 30%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런 하드웨어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글로벌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정상화된다라면 예. 현재 다우지수가 14,000을 넘었다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잠재력 자체가 더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양적 완화라는 어떤 유동성 효과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과 무게 중심의 축의 변화 등이 네.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주고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눈에 딱 보이는 지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전고점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말 나오면 조정에 대한 우려를 네. 먼저 하기 나름인데요. 맞습니다. 내부적인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건 향후 이 지수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꺾이느냐에 대한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구조적인 면을 좀 강하게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면 이제 미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현재 아베노믹스니 뭐니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수나 일본 지수나 지수의 움직임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이 또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면 앞으로 일본도 조금 더 길게 이런 강한 엔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본에 대한 시작 혹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혹은 위협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우선은 일본 하면 당장 애증의 관계다 보니까 네. 우선 이번 아베 정부의 어떤 그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로 봤었을 때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좀 의심부터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응은 우선 일본도 지금과 같은 어떤 통화정책 상황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동안 금통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추적해서 연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분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까지는 인하 쪽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이번 네. 주 들어서 갑자기 좀 동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자세한 이야기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본 이야기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가 속보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일본 쪽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해보죠. 네, 우선 일본의 우리가 그 아베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반면에 네. 지난해 10월 이후에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을 40조 원 넘게 지금 주식을 산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결국은 어떤 매크로 측면의 변화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일본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양적 완화와 엔저 정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적으로는 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미치는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율적인 정책보다는 내부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물론 일본 경제가
신흥국들처럼 3%, 4%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만 심어놔줄 수가 있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과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 가능성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고 긍정적인 뷰가 분명히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크게 원자력 문제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이런 문제 이후에 사실 일본의 세력이 좀 많이 약화된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또다시 우리가 좀 크게 고려해봐야 되고 위협적으로 한번 느껴봐야 될 시장 분위기를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기 속보로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뉴스센터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주한 앵커. 네, 뉴스 속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해 연 2.7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이번 달로 5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경제 여건이 지난달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데 무게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조 기자 전해주시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달째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시켰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처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심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한은의 결정은 일단 좀 지켜보자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했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국내 경기 역시 지난 1월, 2월보다 더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정책 공조를 해야 할 새 정부 조직 구성이 마무리가 안 돼 정책의 효과 또한 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원화 절상 문제도 원엔 환율은 계속해서 절상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들의 돈맥 경화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는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일 현호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지만 경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 시그널을 줬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새 정부 요구를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고 정책 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뒤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 관련된 뒷배경 저희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특집으로 저희가 전문가 한 분도 연결해서요.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에 갖는 의미와 향후 또 우리 시장의 방향성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박혁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취재기자 이야기대로 동결이 시장의 우세한 전망인 건 맞았지만 그래도 살짝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는 있었는데요. 네, 결과는 동결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동결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보면 한 위원만 금리 인하를 주장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대부분 동결의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통위원들의 경기 판단이 좀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기자분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새 정부 경제 내각의 윤곽이 경제 내각 구성이 좀 늦춰지면서 정책 윤곽이 아직 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동결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장 큰 배경이 우리 경기가 괜찮다라는 것만으로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마 모두 다 우리 경기가 괜찮다라는 데 동의하기는 다소 어려운 현 상황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이 금리 이야기가 워낙 또 요즘에 그 외환 시장이 또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향후 금리의 방향성이 다음 달부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의 방향성 부분은, 일단은 과거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면 정책금리 인하 종료점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변곡점을 형성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4월 달에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고, 시장의 컨센서스나 아니면 이제 통화당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4월 금통위 전후로 해서 시장금리가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증시는 약간 예외일 수가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어떤 해석 차이 그런 부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동성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캐스터가 발동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 부분에 상당히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은 시캐스터 발동 부작용이 2분기에서 3분기 본격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펀더멘탈 개선 이런 경기 회복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성 지속 여부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주식의 방향성을 좌우할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주식과 채권 금리 강세에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주식의 변곡점이 금리의 변곡점에 한 1, 2개월 정도 선행을 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향후에 이제 경기 회복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에 따라서 주가와 금리의 향방이 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금리 발표 나기 직전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말씀 나누면서 미국과 일본 이야기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진한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유동성도 있습니다만 이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신정부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에 금리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이 맞는데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면 새 정부의 윤곽이 잡히는 게 이달 말까지라면 또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좀 어떻게 방향성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하는 총재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통위 통방문 내용을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추경과 정책 공조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통화 정책의 어떤 정책 공조를 요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하반기에 수정 경기 전망이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 지표 나온 걸로 봐서는 성장률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느냐. 즉 지금 1분기 2월 달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하늘이 당초 전망한 수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하늘이 1분기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0.8%를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월까지 경제 지표를 보면 지난 4분기 와 비슷한 속도거나 아니면 약간 개선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4분기 0.4% 분기 성장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0.12%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결국은 정책의 하향 수정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정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정책 공조 측면이라든지 좀 당초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4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향후 통화 정책 방향까지 지금까지 특집으로 저희가 연결해 봤습니다. 현대중간 박혁수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저희가 이슈 진단으로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니 미국의 아베노믹스니 엔저 정책이니 한창 나누고 있었는데 금리 동결 지수가 콱 나와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팀장님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네. 정책 당국의 어떤 그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인하들 등을 기대해 왔었던 점이고요. 현재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한국 증시가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격차거든요. 네. 결국 이런 점에서 다소 좀 그런 적극성이 조금 약화되었다는 점 등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또 현재 한국은행의 판단이 우리 경제를 믿는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각을 한 번 정도는 네. 평가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준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금리 차이가 또 역시 또 경제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 달 한번 또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자, 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증시는 2000선 위에서 항상 지금 불안불안하다가 내려오고 올라서고 이제 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강세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금통위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는 요인 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금리 격차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얘기는 현재 선진국 그 금리는 제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예. 이상 떨어질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이 과열단계고 상대적으로 주식이 매력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지금은 주식보다는 오히려 채권 시장이 좀 매력적인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을 종합할 때 당분간 개별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물론 코스닥 지수도 550선에서 항상 되밀리니까는 시장에서의 어떤 우려 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그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면 상당히 우량 종목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은 지난해 코스닥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114 종목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작년에도 이익이 늘어났고 13년 역시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코스닥에서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점이 그냥 무조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이렇게 싸 보이는 주식을 사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실제로 기업 이익에 대한 숫자가 확인되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거래를 했을 때는 어떤 위험에 대한 부담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행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종목 장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을 때 자연스럽게 대형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진단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